이번 범행도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인데요. 우발적인 감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무차별적으로 숨지게 하는 일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1명 이상이 피해를 봤을 정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진호 기자입니다. 무릎까지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을 젊은 남성이 쉴 새 없이 때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한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 묻지마 살인 역시 20대 여성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저런 일 저도 당할까 봐 걱정해서 밤이 거의 안 나가고. 자녀가 또 밖에서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최근 3년간 묻지마 범행으로 하루에 1명꼴로 목숨을 잃었고 전체 살인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져 2017년엔 40%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빈부격차나 취업난 등 사회적 박탈감을 묻지마 범죄의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사회적 분노가 폭발하면 이를 불특정 약자에게 표출하는 잔혹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성별, 이념, 계층 간 갈등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도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 이외의 주위 사람이라든가 사회에 돌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35살 김모 씨에게 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살해된 A 씨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60살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여만 원과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묻지마 범죄가 또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4시 30분 앞선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모두 이제 잠들어 있을 어두운 밤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기회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 반입니다.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층에 살고 있는 42세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 경보가 울렸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은 사실 화재가 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좀 특이한 것이 이제 건장한 남성들은 다 보내고 주로 이제 노인이라든가 여자 또는 아이들 이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흉기를 휘둘려서 지금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범죄학적 용어로 보게 된다면 한 장소에서 4명 이상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량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두 자고 있을 시간에 불을 지르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어떻게든 이 동해 주민들을 해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이 이제 조현병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화가 납니다. 이 정신질환을 혹시라도 또 핑계 삼아서 이 큰 죄를 조금이라도 감경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은 조짐이 좀 보이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현병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 우발범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0이라고 하는 또는 10이라고 하는 이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범죄적 성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시간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그런 수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2층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반드시 2층 계단을 내려와야 되니까 그 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찰에 체포되고 난 이후에 변호사 불러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을 자기는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는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현병에 의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묵비권 행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신질환 범죄는
계획 범죄가 아니고 전부 우발 범죄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이제 피의자가 얘기했던 스스로 대처했던 그런 요소들 발언들이 조현병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막아줄 수 있는 이후의 재판에서 그렇죠. 증거가 저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참 건장한 남성들은 다 거르고 어르신들, 또 아이들, 여성들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11년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일어났던 방화 살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당시에 이제 그 논현동 그 고시원에서 그 남성이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그 태생적인 불만이라든가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그 쏟아놓은 것이죠. 그때도 비슷하게 불을 지르고 난 이후에 예. 튀어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다친 그런 사건인데 이번 사건하고는 상당히 그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는 범행 수법의 그 진행 상태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불리한 상황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에 뿜어내는 건데 그 화를 하필이면 이제 두 범죄가 이제 똑같습니다만 약자를 상대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리들이 이제 비슷하게 발동을 하는 그런 기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이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비단 이런 그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렇다면 범행이 시작되고 난 뒤에 종결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본인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다. 특히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의 그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잘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존재라든가 나의 힘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와 유사한 범죄와 그 유사한 성격이다.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휴대가 자유로우니까요. 학교나 이런 곳에서 이제 총기로 인한 그 어떤 대량 그 학살이 있거든요. 예. 그와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사례만 좀 보더라도 이 정도 됩니다. 2018년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강남 오피스텔 20대 남자 경비원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10월 거제에서는 선착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올해 들어서 3월 진주에서 50대 남성 폐지 주는 노인을 폭행했고 울산에서는 70대가 4명을 흉기로 찌른 데 투순했고 부산에서는 커피숍에서 20대 남성이 또 흉기 난동을 벌였고 서울에서도 성신여대역 인근에서 50대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명확하게 누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범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그 종류의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사건 발생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학적인 측면에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어떤 가해 의도를 가진 그 범죄자가 존재를 할 때 그곳을 지나가는 또는 그곳에 있는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 확률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전혀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누구도 이제 그런 불행에 대해서 사실 그 위로의 말을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운명이라고 보기에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는 평소에 어떤 본인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은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었고요. 예.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조짐을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체포를 하거나 강제로 입원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능사다. 옛날에 보면은 그 전법 중에서 36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 그 대안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이런 그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는 남성이 있었는데 붙잡혔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지난 그 14일 오후 6시 50분입니다. 부산 사상 지역의 한 식당에서 A모 씨가 자기가 이제 그 이전에 식당 업주를 폭행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라고 예. 하는데 앙심을 품고요. 1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휘발유를 들고 와가지고 식당 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분 뒤에는 그 남아있는 그 휘발유를 들고 예.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또 불을 질렀거든요. 아무 관계없는 아무 식당이었어요.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주위에 불을 질렀는데 네. 현재 경찰은 그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고요. 지금 이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KTX 열차 안에서 기차를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생각해도 뭐 저는 겪지 않아도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까? 지금 그 얘기로는 말이죠. 지금 그 갑자기 그 기차 안에서 뭘 뿌렸다 그래요. 뿌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라이터를 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막상 그 60대 남성을 체포를 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얼굴에서 수분을 보충을 하는 그 미스트라고 하는 그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이제 체포 당시에 그 사람의 몸에서 정신과와 관련된 처방전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도 역시 뭐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조현병이라든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뭐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상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이런 일이 더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이제 뭐 본인 몸을 지키는 그런 대처보다는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도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직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 이외의 주위 사람이라든가 사회에 돌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떻게 그 교과서적인 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답이긴 한데 예. 문제는 이제 그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실직이라든가 또는 직장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좀 없어지지 본인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예. 주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여건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그 범죄 이런 것들이 모방 범죄를 포함을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인권 문제와도 뭐 항상 이제 결부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둘러보고 만약에 위험 요소를 가진 인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그런 사람들을 물론 교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단체가 있다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인권 문제와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적 여력 예. 그리고 있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 같은 것이 굉장히 커야만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본인의 어떤 앞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전반적으로 몰린다면 그러한 것들이 그 국가라든가 또는 그 주위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신경을 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위에서 이웃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소통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런 어떤 그 범죄를 저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들을 빌겠습니다. 오윤성 교수와 함께 사건 사고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늦은 밤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34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19살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팔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되는 일이 없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3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1살 육군상병 A씨를 검거해 군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반쯤 일산 동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씨는 외박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민원이 잇따르자 피해 사례를 묶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군가가 기저귀 뭉치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아파트 무단 투척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검거 직후 졸리다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경찰은 모레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이유를 물었더니 단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쉬는 공간. 주민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초등학생이 봉변을 당한 곳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은 이곳에서 컵라면을 먹으려던 12살 초등학생 아이의 목에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목을 다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화 와가지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지혈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갔더니 본인이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있었어요. 달아났던 용의자는 15시간 만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10대 고등학생 A군.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학원을 오갈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라 주민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이렇게 화난 시간에 사람이 많고 바로 아파트 상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파트지만 이 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만 없다니까. 거기 사각지대라니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그럼 20년 뒤엔 죽으란 얘기인가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가 울면서 한 말입니다. 검찰 구형 35년보다 15년 적은 20년 선고 이후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을 내비친 겁니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에겐 공포와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소 후의 보자는 가해자 협박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을 게 뻔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세 주소까지 외워가면서 보복을 계획했다는 점 등이 알려져 공포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15년 넘게 형이 깎인 이유는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판단 잣대에 대해서도 착잡함과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란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서 23살 딸이 편의점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한테 맞았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잡아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 처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